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다. 제가 6.25 참전을 한 참전 군인입니다. 한국에는 몇 살 때 넘으신 거예요? 13살 때 넘어왔습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신문 배달을 하던 그 친구의 형님이 8사단 정보 참모로 계신데 전쟁이 일어나는 새벽에 쫓아가가지고 저도 군대 좀 넣어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죠. 형님하고 맨 먼저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갔는데 피란 같던 얘기는 이제 제가 김천까지 걸어갔습니다. 형님 식구들하고. 어디서부터요? 대전부터 김천까지 추풍령을 넘어가지고. 그런데 뭐 김천까지 가니까 이제 기차가 마지막으로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 탈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차 그 꼭대기 화물차 열차의 그 꼭대기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가는데 그 위험한 게 뭔가 하면은 가다가 떨어질까 봐 또는 이제 그 터널 지나갈 때 부딪힐 것 같아서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여하튼 뭐 이 터널 지나갈 때 되면은 석탄이 날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흑인이 돼버려요. 거기 가면은 옷이고 뭐고 다 시커멓게 다 재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그 기차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잡고 대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하튼 무사히 대구까지 가서 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침 또 이제 강릉으로 가게 됐어요. 강릉에 갔는데 강릉 비행장에는 이 근로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거기에는 어린아이고 뭐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나가서 일만 할 수 있다면 미군들이 저 추록에다가 전부 태워가지고 비행장에 들어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서 그때 한참 중공군이 넘어와가지고 전투가 심할 때인데 저는 거기에서 폭탄 휴즈를 조립하게 되고 그 폭탄을 휴즈 조립해가지고 폭탄을 조립해가지고 비행기에다 직접 코르세어 전투기에다가 폭탄을 달고 그런 일을 갖다가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 전투 비행단에서 거기에서 전투를 참가하게 된 거죠. 군대 시절 때 예. 그럼 주 보직이 어떤 거였어요? 6.25 때는 저는 아까 저기에 보면 비행기 여기에 폭탄이 많이 달려 있죠. 그 폭탄을 제가 그런 식으로 다룬 겁니다. 그 폭탄을 이렇게 안고 가가지고 비행기 날개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날개에다가 갖다가 딱 맞춰가지고 딱 올리면은 폭탄을 거기에 매달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럼 실제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비행기들을 막 수리하고 6.25가 1950년도 6월 달에 일어났죠. 한 6개월 후에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웠지만은 저도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마침 그런 기회가 닿아가지고 가서 폭탄을 조립하고 뭐 폭탄을 달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됐죠. 뭐 총격당한 비행기 있고 뭐 그러겠네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은 공중전하다가 적기에 또는 또 이제 고사포에 날개가 맞아가지고 날개가 뭐 반이 부러졌다든가 그러면 이게 막 비정상적이잖아요. 끼우드럼 해가지고서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돌아오면은 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뜯어고치고 정비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정 못 고칠 거는 그거는 이제 도로 이제 공장 창으로 보내고 그리고 새 비행기가 돌아오면 거기다 또 폭탄을 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어린 나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네. 이렇게 무섭고 막 걱정되고 막 그랬었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 벌써 그때 2차 대전 아닙니까? 제가 그때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전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일본은 뭐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그런 걸 갖다 아주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모름지기 남자들은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도 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연합군 독군으로 이렇게 나라를 찾게 됐는데 이제 적군과 싸우면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싸워서 이겨서 우리나라 독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아주 그 전쟁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고향은 어디시죠? 평안북도 영천군입니다. 그럼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 거기에는 저희 형님들 계셨고, 그다음에 그 형수들 다 계셨고, 누님은 다 시집 갔고, 어머니 계시고 조카들 예전에는 그 대가족 제도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북에는 그 우리가 집이 커가지고 그 대가족 제도로다가 거기서 그런 대로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어요. 넘어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그 넘어올 때는 제가 넘어올 때는 저희 큰형님하고 넘어왔는데 나중에 저 작은 형님도 넘어오시게 돼가지고 그러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요? 아버지는 제가 월남하기 직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거기에서 제가 월남하고 나면은 한 달 후에 그 가족들 전부 모두 다 서울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보내봤는데 거기 안 살아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도 뭐 몇십 년 후에 알아보니까 다들 어떻게 된 건지 집이 없어져 버렸고 저희가 월남할 때 벌써 38선이 월남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점점 그게 어려워진다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아마 거기서 넘어오다가 붙들려 가지고 제 추측인데요. 붙들려 가지고 저 아우지 탄광이나 가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먹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거기서 세상 떠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많이 좀 보고 싶고. 제 뭐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나이가 90이 가까워 됐는데도 어머니가 그립고 형님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고향을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가 됐는데 고향에 죽기 전에 한번 고향에 가보고 죽었으면 그게 소원입니다. 네.